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 근래 학회랑 이것저것 조금 참석해야 될 일이 많아서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이 C샵 기본 문법 하는 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은데 중요는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배운 게 몇 개 안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프로그램 랭귀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절반 이상 배웠다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안 배운 게 조금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차차 배워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꽤 중요한 걸 배울 겁니다. 오늘은 배열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나머지는 주석 처리하는 걸 조금 배울 건데, 주석 처리하는 건 한번 봐두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번 주에 했던 거죠. 요거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꽤 많이 배웠던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인트든 데시말이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답넷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제공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제공되죠. 즉 단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생태계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클래스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묶어 놓은 친구들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한다 까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감은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즉 대충 그런 형태로 흘러갈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이게 뭐야 누가 와서 물어보시면 정확히는 잘 모르죠. 왜냐면 설명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엔 이걸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지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초급자를 대상으로 문서이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추상화된 내용들은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학습 단계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주알, 고주알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지금 열심히 배워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 때 이걸 직접 몸으로 겪어야 되는 순간에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감은 조금 있으십니다. 이게 뭐 이런 형태로 쓰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상태 저장과 비저장이라고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반환각과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특정 메서드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다음 실습 시간에 여기 실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간단한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를 해결하면서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거라고 믿고요. 이런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고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주는 각종 메서드나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연산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이용해서 if를 이용해서 어떤 흐름을 제어해냅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지만 정말 중요한 데이터 구조 하나를 배울 겁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배열에서 값 설정 및 가져오기입니다. 왜냐면 배열은 기본적으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인덱스라는 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배열은 여러분 느끼기에 정수가 이렇게 여러 개 한 묶음 단위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1, 2, 점점점 100인 거죠. 이렇게 100개 정도의 한 묶음 단위로 뭔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씩 불러오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할 수 있는 반복 구문이 필요한데 그 반복 구문이 포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포 반복문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면 그냥 포이치를 반복문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요지는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 한 번에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열이 그럼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배열은 값이 여러 개인 것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특수 데이터 타입으로 단일 변수에서 활용합니다. 즉 A는 int 배열이라고 여러분 선언하면 이 A는 배열을 가질 수 있어요. 1, 2, 3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A는 1 이런 형태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값과 맨 끝에 있는 값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자로 인덱스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주 활용하던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파트죠. 이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겁니다. 목표는 요거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출력도 하실 수 있어요. 보관도 할 수 있고요. 메서드 사용법 정도는 연구한 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모듈의 첫 번째 걸 보게 되시면요, 단일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t는 int, 데시말은 데시말, 스트링은 스트링만 할 수 있는 거지 int 데시말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int 데시말이 같이 필요하시면 데시말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일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여러 데이터 구조를 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단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단일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알면 되시고요.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죠. 뭉쳐 있으면 순서대로 하거나 뒤에서부터 찾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붙여놓은 그 칸 안에 1, 2, 3, 4가 있다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1, 2, 3, 4를 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서부터 4, 3, 2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짝수 개만 꺼낼 수도 있고요. 홀수 개만 꺼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인덱스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가능해져요. 학습 목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내용을 보게 되면 배열의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는 커미션 기반의 광고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보실 거 없고, 일단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하죠. 즉 할당,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만듭니다. 스트링, 기존에는 전부 다 뭐였냐면 스트링이었어요. 그죠? 이런 스트링에 이런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러분 new 스트링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hello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이거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사용하지 않죠. 지금 저희가 출력할 건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뭐가 나올까요? 헬로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위에 거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한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대괄호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밑에도 대괄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열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줘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new string 이렇게 해서요 hello 하면 되죠. 안 될 건 없죠. 실행하면 실수했네요. 뭐 이렇게 대충 만들면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네요. 캐릭터 to 캐릭터 배열로 달래요. 배열로 달라고.
여러분, 이거 이런 거죠.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머릿속 잊으십시다. 다시 말해, 스트링을 만들 때는 캐릭터 배열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배열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이 내용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 지우고, 다시 원 소스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걸 출력을 하면 헬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거를 출력을 해보죠. 여러분, 이거 출력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출력 안 나올 거예요. 공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냥 보죠. 헬로로 해서 여러분 요렇게 하면 헬로가 나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열 3개짜리를 다 주세요 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칸이 3칸이 나뉘어야 돼요. 여기에 스트링 1, 스트링 2, 스트링 3예요. 그리고 얘가 요 아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즉시 문자열 배열인가 보다. 얘는 배열이 3개짜리야 라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정수는 이렇게 하고요. new int 해서 5개 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면 정수형 배열인가 보다. 얘는 5개짜리를 사용하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배열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할당, 값을 어떻게 할당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할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0부터 세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숫자를 0부터 세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걸 0부터 안 세면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요. 여러분 계산 말고요, 컴파일러 쪽에서 계산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귀찮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0부터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숫자를 뭐부터 세냐면 0부터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진법을 쓰잖아요. 10진법은 숫자가 0에서 9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진법은 0에서 1로 구성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땡땡 진법은 0부터 n-1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숫자를 셀 때는 1부터 세는 게 관례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숫자를 0부터 세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도 이제 C샵을 배우시니까 C샵을 배우시는 분들은 숫자를 0부터 셉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숫자를 1부터 세는 애가 있고요, 0부터 세는 애가 있거든요. 이건 프로그램 랭귀지를 설계하시는 설계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C샵은 숫자를 0부터 카운팅 합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이거 넣고, 두 번째 칸에는 이거 넣고, 세 번째 칸에는 이걸 넣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제 프린트를 해볼 수 있죠. 어떻게? 각각을 프린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각각 프린터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요거 변형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까 보신 것처럼 int order id라고 할까요? order id를 하고 여기 int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바꾸고요. 왜냐면 int니까 숫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2 3 2, 3 할까요? 2, 3 해도 되겠다. 이게 뭘까요? 2, 3 하고 여러분 요거 출력해 볼게요. 그래. 하나를 안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뭐 꼭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안 쓸 건데. 여러분 실행을 하면 0, 203, 즉 초기 값으로 0이 들어왔나 봐요. 그죠?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제로 의하면 이런 거는 그냥 출력이 잘 됩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몇 개다? 네 번째예요. 배열에선 0부터 세니까 여기 숫자면 네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값을 하나 넣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당연히 에러 납니다. 왜요? 여러분 방 3칸짜리 구해놓고 방 4칸을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즉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나요, 여러분. 왜냐면 더 큰 걸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주의하시고요. 요거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요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요렇게 앞에 슬래시 붙는 요거 있죠? 요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즉 요쪽 요 한 문장은 처리하지 말아줘. 이거 일단 무시해줘. 요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요. 실행이 잘 되죠. 출력을 안 했으니까 출력이 없어요. 값을 가지고 오는 것 정도야 여러분. 밑에 있는 요것만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맞죠? 출력을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값이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재할당? 재할당 하는 거야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 0번 다시 말해 첫 번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서 화면에 출력하실 수 있어요. 즉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게 뭐냐면 어차피 3개를 넣을 거잖아요. 여러분 3개를 넣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A 요렇게 3개를 넣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여기 뭐예요? 몇 개인지 비었죠. 이거는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거예요. C샵한테 이거 스트링 배열이야. 몇 개야? 네가 세알려봐. 이렇게 3개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거 여기다 3이라고 넣어줄게 라고 C샵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된 대로 여러분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시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배열의 크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맞죠? 왜냐면 배열을 처음에 만들 때 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어떤 타입의 배열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몇 개인지는 여러분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몇 개인지 알면 상관없는데 모르면 애매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 알아요. 이렇게 값을 적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아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걸 세알리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값을 복사해서 넣기만 하셔도 출력은 되겠죠. 하지만 몇 개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복사가 가능하다는 건 최소한 내가 몇 개를 카운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데이터를 줄게. 근데 그거 몇 개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데이터를 받아봐야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배열을 쓰기에는 조금 두근두근 합니다. 그죠? 왜냐면 배열의 크기를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될 위험도 있는 거죠. 뭐 위험이라고 할 건 없는데 메모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출력도 되고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실행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 length라고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수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개수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0부터 시작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이게 20개면 지금 이걸 몇 번을 더 해야 되냐면 3, 4, 5, 6, 7, 8, 9, 19개까지 가는 게 인덱스, 여기 있는 걸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19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컴퓨터로 데이터를 다룰 때 19개는 데이터로 취급도 안 하잖아요. 뭐 10,000개, 20,000개 이런 거 다룰 수도 있는데 이거를 0부터 9,999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뭘 할 거냐면 출력을 자동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는 순간 문자열 배열이구나. 여러분 몇 개짜리입니까? 3개짜리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면 돼요. 그러고 나서 for each라고 하는 예약 구문을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여기 보시면 names라고 되어 있는 애를 반복할 거예요. 누구로 반복할 거냐면 name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할 건데 여러분 여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잖아요.
지우면 여기 에러가 나요. 왜냐면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면 로컬, 다시 말해 지역 변수,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가 좀 골치 아파요. 여기 지금 지역 변수로 네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사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분 중에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구문을 C에서 배운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문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C샵의 관례에 따라서 여기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each 제어문을 쓰실 때 여기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실행을 눌러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요 네임이 되도록.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이게 들어오면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그죠? 조금 골치 아파요.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왜요? 타입이 안 맞아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근데 타입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하는 부분이 가끔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 돌 것 같습니까? 안 돌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 돌죠? 왜 안 돌아요? 여기 스트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돌까요? 안 돌까요? 이거 캐릭터 맞죠? 캐릭터라고 이름 지어놨으니까 캐릭터예요. 타입도 캐릭터예요. 아까 스트링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돌겠네? 하는데 얘가 뭐예요? 인트죠. 이게 안 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돌아요, 여러분. 왜요? 그냥 이런 거죠. 왜요? 할 때, 이거 데이터 타입이 뭔가 호환이 되나봐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엄청 프로그래밍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그럼 안다? 여러분 천재인 거죠. 대부분,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건 안 돌아요. 그럼 근데 그 와중에 캐릭터는 또 돕니다. 여기 또 1, 2, 3 나와. 여러분, 이거 뭐야?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데이터 타입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데이터 타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몇 개인지를 적지 않아도 되는 배열 선언이에요. 개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네임즈를 적죠. 여러분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짜실 필요는 없는데 이걸 내가 꼭 그냥 반드시 이렇게 짜고 싶은데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반드시 이걸 막 실행을 내가 꼭 시켜갖고 막 어떻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요거 있을 수 있죠. 요렇게 하면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짜도 돌아가고 이렇게 짜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둘 다 돌아가요, 여러분. 실행이 돼요. 이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얘는 인덱스를 직접 손댑니다. 여러분 인덱스를 직접 손댈 때는 정말로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손을 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희는 가능하다면 인덱스를 손대는 것보다 배열 전체를 하나씩 그냥 포이치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값만 출력해주면 돼요. 여러분 저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손을 대야 될 때는 다른 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배열을 순회해서 하나씩 출력해야 될 때는 포이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능한 한 포이치를 쓰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이드를 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if 쓸 때 제가 if, else, un 쓰지 말라고 하죠. 초급일 땐, 처음 배울 땐 여러분 복잡하게 배우는 것보단 간단하게 배워서 그걸 끝까지 써먹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괜히 어렵게 배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됐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숫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얘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출력이야. 금방 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출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요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됐죠? 여러분 근데 합치고 싶어요. 값을 합치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int sum은 0 됐죠? 그리고 여러분 sum은 sum 더하기 items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 200 뭐야? 왜 값이 똑같아? 여기 값이 똑같죠? 왜냐면 얘가 반복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복할 때마다 계속 0으로 뭐 하는 거예요? 초기화 돼요. 얘를 그럼 초기화를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 빼야 됩니다. 위로 빼고 실행을 하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출력 한 번만 하면 되죠. 중간 과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은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이용해서 한 번만 하시면 최종 합계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 구문은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평균, 합산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데이터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기법이에요. 포이치는. 여러분 다른 건 별로 크게 없습니다. 됐죠? 됐나요? 이렇게 뭐 여러 개의 값을 넣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고 토탈 값이 얼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출력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과제가 나와요. 과제라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새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래요. 이거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각 요소를 반복하래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u 스트링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여러분? 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하면 되죠. 그리고 0에 여러분 이거 넣고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되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하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반복이야 뭐 하면 돼요? string id in 맞죠 여러분? 출력해보죠 여러분. 출력이 제일 간단한 확인 방법 아닙니까? id 출력해줘 실행. 그럼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B로 시작되는 주문 아이디를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 요거 이용하래요. start with를 이용하면 B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디에 얘가 B이면 뭐 하는 거예요? 출력해. 이런 뜻이죠. 아니면요. 아니면 그냥 출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출력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문과 재음문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여긴 좀 더 변수명을 잘 적었다 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세 번째 얘기겠죠. 새 배열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얘 다 틀렸고요. 인트 세 개의 요소 얘입니다. 그죠? 두 개를 쓰시면 안 되죠. 맞죠? in of with only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정답. 계속 하시고 여러분 요약까지 보신 다음에 된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시면 끝났고요. 요거 밑에 가보시면 뭐 있냐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으세요. 이거 깊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은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변수 이름 규칙도 있고 요렇게 이름을 요렇게 카멜 케이스로 적으세요. 낙타로 적으세요. 뭐 지금 이런 얘기는 크게 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니 전역 변수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짜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그냥 느끼면 돼요. 저랑 이런 거 하면서 느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관례를 따르겠죠. 무조건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유저 옵션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파이썬의 관례고 이게 C샵의 관례예요. 각 언어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쓰면 파이썬에서 컴파일을 안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파이썬을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한국어를 쓸 때 이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사기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어거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안 읽어요. 왜요? 여러분 아버지 가 조사 방에 여러분 이렇게 조사가 있는데 누가 이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있습니까? 이해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한국어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는 하지 않는 거였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없죠, 여러분. 왜냐면 조사책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조선시대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현대에 들어와서 띄어쓰기를 해요. 그래서 띄어쓰기 안 하면 틀린 거야? 이거 틀렸다 말하기 좀 그렇죠. 조사가 있는데 뭐 틀렸다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여러분.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한국어 사용자들의 관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돼요. 하지만 파이썬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변수명을 이렇게 만들어요. C샵은 이렇게 만들고요. 그냥 딱 그 정도예요. 알겠죠? 대신에 공부를 하니까 이왕이면 리스펙 하는 거죠. 뭐를? C샵 사용 관례를. 그게 훨씬 신사답잖아요. 훨씬 정중한 자세인 거죠. 그죠? 정중하게 대하는 거죠. 무엇을? C샵을. 됐죠? 이런 것들은 저랑 배우면서 조금 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코드를 이렇게 한 방에 쭉쭉 짤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뭐라 이렇게 좀 적어놔야 될 때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줄은 실행할 때 요것만 살짝 가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해당 문장을 무시하게끔 할 수 있어요. 주석은 여러분 근데 어떤 문장을 잠깐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주석을 다는 건 좋은데 주석을 너무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주석은 언제 써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핵심 로직이나 핵심 코드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서 향후에 해당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한 줄짜리 주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여러 줄짜리 주석도 있어요. 여러 줄짜리 주석은 해당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써요. 즉, 이 코드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목적이 뭐였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긴 줄, 긴 코드, 긴 주석 코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향후에 저랑 그러니까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코드 작성하는 걸 같이 하시면서 실습하시면서 주석을 가능하다면 중요한 부분에는 꼭 달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왜요? 왜냐입니까 여러분? 주석을 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계속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유능한 개발자가 너무 많은지 개발을 뭐라고 해야 되지? 꽤 오래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1, 2년 배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코드가 스스로 설명하도록 작성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지금 코드를 배운지 C샵을 배운지 고작 2달도 안 되는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드가 스스로 설명하도록 작성하기 전에 코드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와 과정을 짧고 간명하게 짧고 중요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짧게 적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코드가 스스로 설명하도록 작성하는 건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지금은 코드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주 짧게라도 적는 습관을 들입시다. 길게 적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루프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이건 없어도 돼요. 이것도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랜덤이라는 걸 보는 순간 랜덤인지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드 목적을 하여튼 주석은 달긴 달 건데 짧고 중요한 부분에 잘 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주렁주렁 다시면 안 됩니다. 주렁주렁 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주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상대방도 안다고 믿으세요. 기본적인 거 변수나 배열이나 제어문이나 반복문 같은 건 C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컴포넌트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친구도 안다고 가정하고 그것까지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또 좀 그렇죠. 차라리 맞죠? 이게 낫죠. 위에 그냥 한 줄로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이런 거죠. 됐죠?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합시다. 이건 아는 거랑 연습하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공백이란 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한 번도 이렇게 짠 적 없는데 이렇게 짜고 싶네?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실행되는데요. 실행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가독성, 다시 말해 보기 좋게 짜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 짜세요. 이렇게
공백은 어떻게 넣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코드를 조금 짜면서 같이 해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짜는지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붙이는 게 나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대충 여러분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코드를 읽으면서, 아, 이건 좀 끈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과제, 이런 과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제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해결 방법 보시고, 뭐, 이거는 여러분 패스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변수 이름 중 적절한 건 뭐냐? 맞는 걸, 적절하다. 이거다, 이거. 잘못된 것은 간략하게. 키워드의 작동 방식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가독성이겠죠, 뭐. 됐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볼까요? 학습 경로. 끝났네요. 끝났을 것 같습니다. 단넷에 학습 경로를 하면 여러분 저처럼 완료됨 이라고 돼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복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 전부는 요 정도입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별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요거 있죠? C샵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논리 추가랑 C샵에서 데이터 작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린 뭘 할 거냐? 이걸 해볼 생각입니다. 어이구야. 여러분 요걸 해볼 생각이에요. 그게 뭔데? 그러면 GitHub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알고리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왜 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중에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링크드 리스트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과학에서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 요소의 선형치 파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프로그램을 짜라 고 가이드를 내려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요렇게 가상에 동작하지 않지만 코드를 설명하는 이런 몇몇 코드들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이걸 뭐 할 건데 저랑 요걸 C샵 코드로 만들 겁니다. 예, 저랑 이걸 C샵 코드로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C샵이 있어요. C샵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 있어요.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실행해보고 C샵도 실행해볼 겁니다. 스트레스 받게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고 과정만 이해할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자바스크립트를 합니까? 다른 걸 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C샵만 갖고 뭘 만들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C샵 하시는 분들 중에 블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이거 HTML 문서를 이용해서 되게 좋아요, 여러분. 블레이저를 써보면 써볼수록 좋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C샵이라든지 F샵이라든지 지금 단넷에 관련된 언어에 약간 좀 과몰입 상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걸 이용해서 우분투라든지 이런데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단넷 배워서 거의 대부분 단넷 코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요렇게라도 조금 구경을 하시고요. 그래서 C샵으로 여러분 웬만한 코드를 조금 짜보시고 그 웬만한 게 뭐냐면 전 제 생각인데 여러분 제 주장입니다.
이 정도만 짜보고 싶습니다. C샵으로 하나씩 바꿔보죠. 이거 바꾸면서 어떤 과정들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밑에 보면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런 알고리즘 중에 B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B라고 돼 있는 것도 그냥 저랑 같이 해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눌리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해라. 5팩토리얼이면 이렇게 계산해라. 아, 이거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반복문 돌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숫자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배열로, 뭐, 어쨌든 배열이 됐든 숫자가 됐든 뭐,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고요. 너무 그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랑 요거 한번 해봐요.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B 돼 있는 거는 다 해봐요, 저랑. 여기 B 돼 있는 건 저랑 다 해봅시다. 특히 소팅 같은 거 먼저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건 뭐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코딩 테스트나 이런 것 때도 쓰이고, 어차피 다른 언어에도 다 똑같이 구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면 이거 다 하니까, 그죠?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머신러닝도 간단한 머신러닝들은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요거 같이 해서 좀 더 코드를 많이 만들고 충분히 익힌 다음에 요거 빠르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뭐 합니까? 단넷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 해볼 겁니다. 여러분 2월 말이죠. 2월 말까지 기본적인 건 다 봤습니다.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는 간단한 알고리즘, 간단한 자료 구조를 배운 걸 기초로 놓고 할 거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학회랑 이런 데 좀 다녀온다고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 크게 바쁜 일이 없으면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 혹은 한 편에서 두 편 정도는 꾸준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3월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